유쾌한 시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는 그날의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지사직 상실이 가능한 구형을 하면서 오늘 1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예. 결론부터 뭐 얘기하면 1심에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어떤 네. 혐의를 받고 있었고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범죄 사실과 관련된 죄명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근데 직권남용은 이재명 지사의 형인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예,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 강요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그러니까 지사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그런 취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은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강제 입원을 시도하려고 했고 직권남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거. 예, 그다음에 그 지방선거에서 예, 대장 등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 성과를 굉장히 과장해서 이걸 선거 공보에 실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과거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사 토론 사칭을 확정 과정에서 판결을 받는데도 예, 본인이 사칭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예, 죄명은 두 개지만 범죄 사실은 네 가지로 기소가 됐는데 오늘 예. 무죄 선고를 받은 거죠. 예.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가장 그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 관심을 모았던 부분입니다. 형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시도 직권남용 부분인데 이거는 재판부가 어떻게 본 겁니까? 일단 뭐 이재명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을 시킬 정도로 뭔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했고요. 예. 그래서 또 강제 입원을 검토하기 위한 사실이 있지만 네네. 그 전문의를 비롯해서 이제 의무 보건소장이죠. 뭐 예. 보건소장도 있고 관계자 있는데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그런 정황이 없다. 네네.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이제 간접적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건 무죄다고 이렇게 예. 설시를 한 거고요. 예. 그 근데 비서실장이 그 정신보건센터장한테 뭐 어떤 압력을 행사한 것은 일부 그렇죠, 인정하나 뭐 그렇죠. 이런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구체적인 그런 거 있는데 이제 예.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예.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도 이 부분과 또 관련이 있잖아요. 예예예.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무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강제 입원 시도한 적이 없다 이게 TV 토론에서 한 얘기예요. 예예.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허위 발언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법원은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검사 사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 구체적으로 토론하면서 사실관계를 표현하는 게 아니었고 예. 단지 본인이 누명을 써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도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 얘기이기 때문에 예.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그런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거죠. 예. 어,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경우 도정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또 나오면서 앞으로 큰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 이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수사하는 동안도 그렇고요. 재판도 뭐 굉장히 오래 20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는 데서 이게 장애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예.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예. 도지사직을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 무죄도 아니고 전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예.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 미래는 좀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형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패륜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위한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희망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또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내 경선에서
굉장히 잠재적 대권 후보였잖아요. 유력한 네. 대권 후보.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그 길을 계속 가겠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로 들립니다. 예. 일단은 뭐 이런 이 혐의와 관련해서 향후에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이다. 더 이상 뭐 얘기할 그렇죠.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네네. 예. 그 역으로 뭐 SNS를 보니까 "이제 무고죄 들어가야 할 듯." 뭐 이런 글들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가능할까요? 네. 아니 예. 그건 일단 이제 법리적인 거에 대한 판단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하고 고소한 사람의 어떤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 사실관계로 그러한 말을 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입원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입원을 하려고 했던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유죄 무죄냐는 법률적 평가는 네네. 고소한 사람하고 또 이재명 지사하고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무고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예.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뭐 SNS에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네, 한번 그런 짚어 얘기를 할 수는 봤습니다. 있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일단 이번 1심 선고가 내려졌고 검찰은 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요. 네. 예. 항소를 하면 어떻게 뭐 승산이 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기소할 때도 좀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법률적으로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명확해도 사실 유죄받기가 쉽진 않은데 예. 대부분 법률 사실도 약간의 유죄무죄의 경계선상에 있어요. 예. 특히 이제 고의성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선거법 위반이 될까, 직권남용이 될까 이런 의아심은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 1심의 선고 결과 그리고 왜 무죄인지에 대한 이유 설시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뭐 논리적으로 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법률적으로나.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뭐 항소심 가면 판사분들이 더 늘어납니까? 지금 아주 이 사건 자체가 아마 단독 판사가 했었을 겁니다. 예.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예. 직권남용이 단독 판사가 하는 거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항소심 가면 합의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예. 판사는 3 인이 하게 되는 거죠. 예. 재판장이 있고 좌배수 우배서. 예.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은 뭐 항소를 하게 되면 대법까지 뭐 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대법까지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예. 1 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네. 이제 무죄가 선고되면 이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이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검찰은 무죄 선고되면 대부분 다 항소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항소심에 또 무죄가 선고됐다. 예. 이게 1 심과 같이.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다퉈보겠다. 예. 그래서 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1 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예. 대법원까지 가야지 확정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뭐 대법까지 간다라고 보면 그 일정은 어느 정도의 최종 마무리가 될까요? 일단 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은 다른 재판에 비해서 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예예. 이제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 1 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하고요. 예예. 2 심과 3 심은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앞으로 2 심과 3심 합치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꼭 이 기간이 뭐 법적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1 심에서 워낙 재판을 많이 했고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제 증인도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예. 항소심이나 대법원서는 그렇게 할 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법정 기한 내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11월 이전에는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뭐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뭐 그래야 된다면서요? 항소심으로 가게 되면.
아니 뭐 1심을 뒤집으려고 하면 예. 1심께서 나오지 않았던 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네. 이제 항소심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겠죠. 예. 물론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증거의 가치에 관한 판단, 네.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이런 부분은 또 항소심 판사 재판부에서는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예.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잘못 판단했다. 그러면 또 유죄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뭐 같은 팩트일지라도 재판부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같은 증거, 예. 같은 사실관계를 할지라도 예. 증거에 대한 판단, 가치 판단, 예.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실관계 확정 이런 데서도 사람이 다르고 또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1심에서 상당 부분 증거에 대해서 적절히 판단을 했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예. 뭐 항소심에서는 그대로 무죄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부 오늘 재판 선고에서 나온 것처럼 뭐 이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 그렇지만 이제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예. 이제 간접 사실, 직접 사실, 간접 증거, 직접 증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네. 뭐 직권남용에 해당이 된다. 음. 아니면 뭐 이건 허위 사실임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당선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항소심 판단을 내리면 예.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가 유죄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대부분 1심의 알겠습니다. 판결이 항소심에서 많이 바꿔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였습니다.